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목감기로 인해서 하루 종일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깊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 또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공표를 할 수 있고, 물론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이것은 계속 공표를 할 수 있지만은 새로운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지 못합니다. 신문에 실지도 못하는 것이죠. 새로운 여론조사는. 자, 그래서 오늘 각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 쏟아졌습니다. 쏟아졌는데 물론 들쑥날쑥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접전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접전지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선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1면 3면 그리고 중앙일보 5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여야 전국 50곳 수백 표 차로 결판, 그리고 몇 군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D-6일 여론조사 곳곳에서 오차의 승부, 서울 격전지의 여야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선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일, 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천갑에서는 민주당 항희 후보 46,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 41, 오차 범위 안에 다 있죠. 그리고 서울 도봉갑 민주당 안기령 44, 국민의힘 김재섭 38, 서울 마포갑 민주당 이지연 46, 국민의힘 조정훈 38. 이 지역에서 모두 21대, 그러니까 20대,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인데, 지난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또 양천, 도봉, 마포 전부 국민의힘이 이겼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청장 선거가 2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표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4년 전 총선 때로 돌아갈지, 자, 그 부분이 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많죠. 계속 소개를 드렸지만 이 응답률이 거의 10%, 이 조사도 조선일보 조사도 응답률이 휴대전화로 했는데 10%에서 15.3% 사이, 그리고 이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응답률이 한 10%, 16% 이 정도입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전현희, 윤희숙 그 사이에 격차가 커졌다. 서울 중성동갑이죠. 그 민형배는 이낙연의 강주 강산을 해서 51% 포인트 민형배가 받아서 우세하다. 51% 포인트는 앞서 있다는 거네. 65대 14.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는데, 응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저번에 응답률을 높인 휴대전화 설문조사, 한국경제와 PMI에 했을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죠. 이 조사,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중성동갑에서 이 전현희, 민주당 전현희가 48, 윤희숙이 36, 이래서 12%포인트는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조사, 응답률을 한 50%까지 높인 그 조사에서는 오히려 윤희숙 후보가 전현희 후보에게 앞서는 결과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막상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이 지지층이 더 투표작으로 나가는지, 자, 그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다뤘는데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 그리고 중앙일보는 양당 대표들이 입이 거칠어졌다, 이 기사입니다. 자, 동아일보 1면과 3면, 중앙일보 1면 톱입니다. 여야 대표들 막말만 남은 총선, 나배, 일배 당대표들이 지지층 결집 노려 저질 발언 쏟아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학살 후에 일배 출신 양당 입 거칠어졌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배, 일간 베스트죠. 그 과거에 이재명이 일배 회원이었다, 이런 말도 있죠. 그것을 지적을 했고, 이재명은 나배 해서 여성 비하 논란, 나배는 나경원 아베, 나경원과 아베 앞글자를 따서 나베 이렇게
그때 좌파 진영이 그 별칭을 붙였죠. 그때 일본 천황 뭐 생일 파티인가 거기 갔다고 해서 친일파다 해서 붙인 게 나베. 자, 그런데 이 나베가 일본 말로는 또 냄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비하 발언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재명이 그것을 그 나베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아닌가. 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선거 막판이 되니 여러 가지 혼탁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은 어제 4.3이었습니다. 여당이 제주도 4.3 사건. 이재명 여당이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주의 아픔을 이용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전투표 앞두고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에 이렇게 혼탁한 판에 문재인까지 평산마을에서 내려와서 뭐 부산 그리고 또 어제는 울산까지 가서 지원 유세를 했죠. 자, 지원 유세를 했는데 탈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지원만 한 게 아니고 조국당, 그 비례대표 정당을 비례대표 후보들만 낸 조국 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당까지 입에 올리는 바람에 이재명의 개딸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책방 할배 제정신이냐? 문 유세의 이재명 지지자들 분노. 조국 혁신당 새로운 미래도 힘 모아야.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당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니 지금 선거가 좀 유리하다고 한 거는 숟가락 얻게 하는 거냐, 숟가락을 얻는 거냐, 그렇게 분노를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하고 있다. 문재인이 최근 부산, 울산, 경남 등 낙동강 벨트를 돌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 등장한 데 이어서 조국 혁신당 그리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정당에는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뽑아달라는 몰빵론, 이 지역구 선거도 민주당, 정당 투표도 민주당의 위성정당, 이 더불어민주연합을 뽑아달라, 양쪽에 이제 몰빵해달라, 몰빵론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은 몰빵론이 아니고 비례대표는 조국당을 뽑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개딸들이 화가 난 겁니다. 문재인은 울산 지역구 후보들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겠지만 조국 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야권 정당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낙연도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가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답을 하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제 나타나서 숟가락 얹게 하는 거냐. 잊혀지고 싶다면서 중도는 부동산 때문에 싫어한다. 문재인 싫어한다. 그전에 힘들 때는 안 도와주더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 정도로 나서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은행이 이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책방 할배는 진짜 제 정신이냐 이런 말도 있고요. 책방 그 평산마을에서 책방 열고 있죠. 탈당하고 원하는 당 가시라. 진짜 국민을 위하고 민주당원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없다. 70평생 지금처럼 못하는 정부 탄생 1등 공신이 당신 아니냐. 이 문재인이 한 말이죠.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70평생 저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했는데 그것을 개딸들이 그런 정부를 탄생하게 만든 사람이 당신 아니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70평생 지금처럼 못하는 정부 처음 본다. 이 말에 대해서는 용산에서도 발끈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죠.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입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 없었다. 용산, 윤 저격 앞장선 문의 분노. 자, 일단 공식 대응은 삼가하고 있지만 참모들 사이에서 이런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난번에 양산갑 후보 지원해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울산 지원에서도 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전직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렇게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여당을 비난을 하고 현직 대통령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어서 천조를 돌파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되돌리는 과정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기금을 포함해 국간을 말 그대로 탈탈 털어서 다 써버렸다. 경제가 어려우니 당에서 각종 민생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이 없어서 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잘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문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다른 대통령실 참모는 이런 전직 대통령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작년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국무회의 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년이었다. 그래서 문재인의 외교와 경제,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었죠. 정부 설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정말 못해도 너무 지독하게 못한 정부였다고 그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선거철을 맞아서 문재인이 다시 나타나서 지금 정부가 최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품격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막바지 이 총선판에 이슈로 등장한 것 중에 하나 이게 있습니다. 경기 수원정에 등장 민주당 간판 달고 나온 김준혁 후보, 김준혁. 그때 이재명을 정조대왕에 빗대서 논란이 되고 어쨌든 그래서 공천까지 받았는데 이 역사학 교수로서 과거에 했던 말들, 특히 김용민 TV 같은 데 나가서 좌파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막 내뱉은 말이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화여대 김한란 초대총장이 여대생들을 길을 이심케 말이죠. 동원을 해서 미군 장교에게 성접대를 시켰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화여대에서 그걸 법적 조치를 예고를 하고 나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조상호라고 이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려다가 실패했죠. 조상호가 또 MBN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걸 또 두둔을 했습니다. 두둔을 해서 그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미국 CIC, 미군 방첩부대죠. 보고서 어디에도 이대생 성접대 동원 내용 없다. 김준혁이 이 근거로 든 논문입니다. 성상납 발언 김준혁 근거로 든 논문 보니, 자, 이래서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김준혁은 2일 밤 사과를 했지만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당시의 여성은 물론이고 현대의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 후보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상호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준혁 사과 후에 어제 MBN 방송에 출연했습이 그래서 미국 CIC 방첩부대 보고서에 김한란 총장이 총재로 있던 낭랑클럽이 호스티스 클럽이며 실제 매춘에 이용됐다는 묘사가 나온다. 이렇게 또다시 왜곡 발언을 했습니다. 낭랑클럽이라는 게 과거 고구려 낭랑공주를 이름을 따서 낭랑클럽이라는 클럽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낭랑클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1949년 결성된 여성단체인데 외국 기빈과 주한 외교관
한국 정부 고위 관리 등을 상대로 하는 고급 사교 모임을 주재를 한 곳이 낭랑클럽이다. 김한란 이하여대 총장과 시인 모윤숙 등이 중심 인물이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고학력 여성이 회원이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을 받았으며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로비를 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았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이하 여대생이 있었고, 지금 그냥 이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성접대까지 했다. 이것이 김준혁이 주장을 한 거고, 그걸 또 조상호가 대내인 겁니다. 김준혁은 2022년 8월 14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한란은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고 김준혁은 사과 직전인 2일날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이걸 또 보충 설명을 하느라고 김한란 총장이 낭랑클럽이라는 미군 장교 및 외교관 대상 고급 사교 모임을 운영하며 성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또 강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일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김준혁이 근거로 제시한 이임화 성공회대 교수의 2004년 논문 한국 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은 어디에서도 낭랑클럽이 성접대를 했다고 서술하지 않았다. 낭랑클럽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이 논문은 오히려 백구 쪽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한국 전쟁 기간 은밀하지만 공개적으로 운영한 각종 파티가 직접적인 성의 제공은 아닐지라도 라고 서술해서 성상납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이 낭랑클럽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논문에서도 성의 제공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닐지라도 다른 식으로 어떻게 이 클럽을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문이 인용한 1차 사료는 1953년 미국 CIC의 정보 보고서인데 여기에도 김한란 총장이 일회생을 성접대 시켰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씁니다. CIC 보고서, 미군 CIC 보고서. 낭랑클럽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1948년, 1949년 사회단체로 조직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외국 기빈,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 및 군 장성, 외교관들을 엔터테인 하기 위한 것이다. 엔터테인은 그냥 하면은 접대, 아니면 이렇게 즐겁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엔터테인을 위한 것이다. 6.25 전쟁으로 한때 부산에 있었다. 회원은 대개 잘 교육받고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들로 교양 있는 파티 주최자들이었다. 근데 이 파티 주최자들을 호스티스의 복수. 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엔터테인과 호스티세스, 이 복수를 가지고 이것을 기존 번역문에서 엔터테인을 접대, 호스티세스를 호스티스, 이렇게 이제 번역하다 보니 우리말 어감에서 일부 이제 오해가 생겼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성접대를 했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을 해서 왜곡적으로 풀이를 해서 이렇게 김준혁은 유튜브 방송에서 막 함부로 이야기를 했고, 조상호는 그걸 또 두둔한답시고 MBN 방송에 나가서 CIC 보고서에 그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총선 결과에 늘 놀라곤 했다. 는 사설입니다. 김창균 칼럼입니다. 1%차 정확도 대선과 달리 역대 총선은 예측을 벗어났다. 접전 지역 수십 곳 성패가 혼미하다. 역대 혼미했다. 계속 남은 일주새 운명 갈릴 수도 있다. 보수층 체념 결집 여부 따라 정권의 남은 3년 형편을 좌우한다. 자, 김창균 논설주간은 1997년 정치부에 몸담은 이후 대선과 총선을 각각 6번 지켜봤다. 대선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왔다. 반면 총선은 한 번도 제대로 간역을 맞췄다는 기억이 없다.
의석수 격차가 예측치보다 훨씬 벌어지거나 좁혀지는 것은 다반사였고 1, 2당 순서를 헛짓기까지 했다. 자, 정치부 하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988년부터 대선, 총선을 계속 지켜봤는데 저도 마찬가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지만 총선 때는 항상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총선 직전에 여러 가지 언론 분석 이것조차가 결과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죠. 자, 그래서 김창균 관련해서는 대선보다 총선 예측에 고전하는 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론조사도 다 지금 나오는데 이게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총선은 공식 선거운동이 돌입되는 시점에 이미 야당 강세가 뚜렷할 정도로 우열이 갈리고 있다. 접전 지역으로 예상됐던 선거구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쏟아져 나온 선거구별 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200석까지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 측도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인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선거 열세에 몰린 쪽에서 마지막 기대는 것은 늘 숨어있는 샤이 지지층이다. 샤이. 이번 총선에서도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징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보수와 진보라고 밝힌 비율이 실제 유권자 이념 성향 분포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내가 이 보수 성향인데 여론조사에서 보수라고 밝히지 않거나 아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저는 그것을 환한 우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사이 우파, 사이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 응답을 거부한 보수 유권자가 실제 투표에 참여를 한다면은 여론에 잡히지 않은 지금 조사에 잡히지 않은 이 후보자 유권자가 실제 투표에 참여한다면 예측치보다 여당이 선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투표 자체도 기권한다면 하면은 여당 완패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번 총선 결과도 또 한 차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놀라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막판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최대한 결집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불통에 썩난 유권자가 총걸기해서 여당 100석이 무너지는 비상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로 강제할 수 있고 입법을 통해 의대 정원 이천명 방침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자, 샤이 보수층, 그러니까 환한 우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갈지 안 나갈지에 따라서 이 나라의 명운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김창균 칼럼은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사설은 아시아투데이 사설인데 사설은 보통 신문 제일 끝에 실죠. 그런데 간혹 일면에 실을 때가 있습니다. 사설을. 그것은 강하게 그 언론사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면에 실을 때가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오늘 일면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절박감이죠. 그만큼 절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그 보수 우파 성향의 언론이죠. 저도 그 아시아투데이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투데이 TV 유튜브 채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매주 목요일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도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많은 신청 그리고 격려를 부탁을 드리고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 사설입니다. 국가 운명 좌우할 4.10 총선 국민들이 깨어나야. 자, 4.10 총선 자유민주주의 수 세력 대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 대결이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좌파 포퓰리즘으로 완전 몰락을 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번영을 위해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현명하게 투표하자. 자, 지금 환한 우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가 제일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민주당 후보들이 다 앞서가는 근소한 차이지만 앞서가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갑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그 상황이 또 계속되니까는 오히려 더 외면을 해버리는, 어차피 내가 투표장에 나가도 지는구나, 외면을 해버리는 우파 유권자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대거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고 서로 투표 동료를 하면은 충분히 총선에서 이 우파가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 그 사설을 오늘 조선일보 그리고 아시아투데이에 게재를 했습니다. 4월 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